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.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망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. 이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투자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요 한국의결권대행의 최창윤 대표 함께할게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앞서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도 봤지만 2차 전지 강세가 오늘장에서 가장 눈에 띄고 있고요. 네. 그 배경에 테슬라라는 키워드가 든든하게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테슬라발 훈풍이 다시 한번 2차 전지 상승 랠리에 좀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무엇 때문에 간밤에 그렇게 급등을 했던 건지 요걸 알아야 우리 시장에도 좀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요. 인도 정부가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을 인도에 유치하려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내릴 것을 검토했다고 합니다.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먼저 전해주시죠. 네. 저가 보급형 모델 공장이라고 해요. 일전에 한 5월경에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도 정부하고 뭔가 좀 협상이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인도가 지금 그 전기차 수입 전기차에 관해 가지고 관세를 엄청나게 많이 매긴다고 하네요. 거의 뭐 100% 가까울 정도로. 근데 그 테슬라가 보급형 저가형 모델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관세가 엄청나게 세니까 엄청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협의가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인도 정부가 좀 양보를 해가지고 한 15%로 관세를 매기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좀 타협을 본 것 같은데 이게 테슬라가 인도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과거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지연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렇게 타결이 되면서 가뜩이나 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이건 또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그 인도 정부가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일몰 규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정 뭐 제가 보기엔 한 3년, 5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그 관세를 인하하고 그 뒤에는 또 다시 좀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전기차 테슬라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다. 뭐 이렇게 봐집니다. 기간이 뭐 장기화까지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시적이다 하더라도 일단 호재는 호재인 상황인데 이뿐만이 아니에요. 참 호재 만발 테슬라다 이런 말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주유소 운영 업체가 테슬라의 초고속 충전 장치 슈퍼차저 많이들 아시죠? 이걸 주유소에 설치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어요. 테슬라.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, 글로벌까지 좀 입지를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? 네,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. 지금 전기차 판매량 둔화 우려가 굉장히 심한데 이 상황에서 우리 그 주요국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좀 올리든지 그래가지고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기게 하든지 혹은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지금 있는 우리 일반 주유소처럼 많이 확대하든지 그 최소한 2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장해야 전기차가 다시 또 이렇게 잘 팔릴 것 같은데 일단 그 영국에서 모든 주유소에 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지라는 그룹이죠. 그룹이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고 우리나라도 빨리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관련주들이 좀 요즘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. 지금 가격 인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전기차를 왜 안 사냐. 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불편하지 않습니까? 충전하는 거에. 그럼 충전소만 많이 설치되면 좋잖아요. 그죠? 편리해지겠죠. 편리해지죠. 이제 그렇다면 수요도 좀 늘어나고 할 텐데 관련주가 우리나라의 관련주가 SK 네트워크스하고 그리고 포스코 DX라고 있거든요.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 전기차 관련주의 조정과는 거의 무관하게 거의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오늘 나온 영국의 전기차 충전소 확충 소식과 함께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또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2가지 이슈를 짚었는데 이건 사실 테슬라를 향한 외부적인 호재였거든요. 내부적으로도 좀 강력한 어떤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? 이슈가 있어요.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1년 내에는 중고 처분을 금지한다라는 어떤 추가적인 규칙을 자체적으로 내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또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궁금해지거든요.
정말 테슬라 대단한 기업입니다. 이 그렇죠?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이 조건을 걸고 판매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 물건을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팔 수도 있는데. 근데 이미 일부 완성차 어떤 업체들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. 아마 슈퍼차에 대해서. 네, 흔히들 그게 말하는. 워낙 차가 그 가격 탄력성이 낮다고 하죠. 네. 좀 가격을 올리더라도 잘 팔리는 차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고객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테슬라에게는 좋은 소식이죠. 테슬라 주가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관련주로 제가 한번 보니까 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전기차 트럭은 순간적인 고출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네. 힘이 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효율 자성 소재가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. 이제 관련주가 우리나라에 아모 그린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.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보면은 이 차체와 네.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덮고 열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 연결 부위가 이렇게 필러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서연 이화가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뭐 이 종목도 한번 주가 차트를 보니까 싹 마음에 드는 차트는 아닌데요. 일단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모그린텍 그리고 서연 이화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전기차 관련해서 앞서서 충전소 이야기할 때 SK 네트웍스 플러스 포스코 DX 이야기를 해주셨고요. 포스코 DX가 오리지널. 가장 수혜가 깊을 것으로 네. 전망되는.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주식이 어렵거든요. 네. 사실 저는 SK 네트웍스가 아마 그 매출 비중은 더 많은 걸로 생각해요. 네. 포스코 DX보다. 근데 포스코 DX가 실제로 포스코 그룹의 전기차 소재와 같이 엮여가지고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 두 종목을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실적 숫자만 놓고 보면 SK 네트워크스 쪽이 더 강하지만 포스코를 또 등에 업고 있는 DX도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. 그리고 또 다시 정리해 주신 게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는 고효율 자성 소재 아모그린텍도 관련주고요. 서연 이화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다. 요렇게 관련주 수혜주를 정리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큰 에코프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주가 흐름 이렇게 보면 정말 좋거든요. 모처럼 만에 오르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현구간 8%가량 오르고요. 에코프로는 4.2% 강세를 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향방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? 자, 이거 제가 지지난주에 나와서 에코프로 관련주들, 이사전지 관련주들 과매도권은 맞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네. 과매도권. 근데 이 과매도권이 일시적으로 과매도권이어야지 그래서 V자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게 과매도권이거든요. 근데 이 과매도권에서 너무 오래 이렇게 가면 과매도권이 아니고 시장이 그게 맞다, 이 가격이 맞다라는 거죠.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전에 우리 그 공매도 금지되고 규정이 생기고 나서 급등했다가 조정이 너무나 많은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가격대가 이렇게 이 바닥 과매도권에서 탈피하는 그런 추세라면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을 텐데 이런 걱정은 좀 됩니다. 그래서 전문가로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저도 사실 조금 궁금해요. 이 에코프로 주식을 일단 단기적인 그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게 맞는지도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들거든요. 그래서 일단 예측보다는 대응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초에 단기 저점이 68만 원 나왔거든요. 에코프로 기준으로. 68만 원 단기 저점이 나왔는데 거기를 이탈하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달 초 정도로 알고 있는데 59만 원 또 한번 진바닥 한번 나왔다 이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. 59만 원 마저 좀 이탈하면 거기서는 진짜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. 현재 시점에서는 좀 중립적인 스탠스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디까지 지금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지 여부가 지금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건 거잖아요. 만약에 그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, 50만 원대까지 내려온다, 그럼 뭐 매도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? 그렇죠. 최소한 현금 50%는 가지고 하시는 게 비중을 50% 정도는 줄이시는 게 좋죠. 알겠습니다. 제가 아랫방향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저도 부끄럽습니다. 사실 너무나 이게 에코프로에 대해 가지고 이거 주식을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게 중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전문가가 안 되잖아요. 근데 굳이
OX로 말씀드리면 저는 X다는 거죠. 좀 더 보수적으로. 네,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뭐 앞서서 조기준 코치의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뭐 오른다 내린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특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에 집중됐던 게 이제 분산돼서 어느 정도 다른 업종과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맥락에서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은 저희 2차 전지에도 참 다양한 좀 섹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이 중에서 저희는 만약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걸 정리해 주신다면요. 자, 2차 전지 셀 그리고 소재, 부품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세 개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데 소재 관련주는 에코프로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소재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부품주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배터리 셀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SK 그 이노베이션 3개 있는데 그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나을 것 같고 그 빼고 소재나 부품을 본다면은 부품이 좋을 것 같아요. 2차 전지 에코프로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빠졌던 전기차 부품주들 낙폭이 과대한 전기차 부품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 가격 인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그런 품목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탑픽까지 좀 정리해 주시죠. 뭐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도 했지만 훈풍 불어서 투심 살아나면 분명 2차 전지 안에서도 볼만한 종목이 있을 거거든요. 2차 전지 전기차 부품주 중에서 아마 일반적인 조그마한 뭐 품목 그 제품들은 뭐 중국 부품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인하 압력이 상당히 나올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 EV 플랫폼 업체 있거든요. 이건 플랫폼 업체라고 하면 우리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그 차저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업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쪽은 전기차 플랫폼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 인하 압력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관련주가 알맥이라고 있습니다. 알맥 시가총액이 한 2,8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비교적 굉장히 이 회사가 뭐 리비안 관련주로도 분류를 하고 루시드 벤츠, 폭스바겐 그리고 뭐 아우디 이런 글로벌 어마어마한 국가들에게 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,800억이라면 굉장히 싸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10배 정도 이렇게 대입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싸게 정말 많이 빠졌는데 기술력 하나만 본다면은 이 종목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테슬라 호재 않고 또 2차 전지 강세인 심층 분석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한국의결권대회계 최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